내 거야. 놓아. 내가 먼저 잡았다고. 저리 비켜.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정부가 쳐놓은 거대한 디지털 가두리 양식장의 문은 이미 1월 28일부로 굳게 닫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제 좀 알아볼까? 라며 느긋하게 거래소 앱을 켜려는 당신.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돌아갈 몫은 이제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남은 비트코인은 탈탈 털어봐야 고작 23만 6천 개뿐입니다. 1인당 0.04개도 가져가기 힘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파이입니다. 지금 당장 0.1개, 아니 0.01개라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부의 추월차선에서 영원히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수학적 결론이자 이미 시작된 생존 게임의 규칙입니다. 1월 28일은 대한민국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공급 쇼크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셨겠지만 금융시장의 판은 지난 며칠 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대한민국에는 1600만 개의 가상자산 계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계좌를 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당장이라도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된 실거래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거래 가능 계정 수의 절반만 잡아도 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5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유동성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약 23만 6천 개 수준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23만 6천 나누기 500만 0.047이 BTC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성적표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0.1개조차 상위 10%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당된 몫은 고작 0.047개입니다.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 사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좁디좁은 문마저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1월 28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외 거래소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정부가 쳐놓은 디지털 가두리 양식장에 빗장이 걸린 것입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예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리면 반발이 거세니 아주 영리하게 불편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어제 시행된 구글의 정책 변경은 단순한 앱스토어 약관 개정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권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퇴출시킨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대중의 해외 시장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디지털 쇄국의 완성입니다. 물론 반론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PC로 쓰면 되잖아. APK 파일 구해서 깔면 그만이야. 맞습니다. 기술의 밝은 소수, 즉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어떻게든 우회할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판을 움직이는 건 스마트한 소수가 아니라 귀찮음을 싫어하는 압도적 다수, 즉 매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 명절에 만난 사촌이 과연 VPN을 결제하고 복잡한 우회 접속을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제 국내 거래소라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에 갇혔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풍부한 유동성, 다양한 파생 상품, 낮은 수수료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갇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양식장 안에 먹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깐깐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만 약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돈이 다시 국내 제도권 거래소로 돌아와 통제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강제 회귀가 시작된 지금 국내 거래소는 준비되지 않은 수요 폭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 사람은 넘치는데 팔 물건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펼쳐질 한국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보십시오. 미국은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물 ETF로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것도 모자라 바로 얼마 전 SEC에 또 다른 괴물 같은 상품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S1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팔아 이자 수익까지 챙기는 구조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무서워 라고 말하던 은퇴자금, 연기금 같은 보수적인 돈까지 비트코인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커버드콜 상품은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서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 나온 유동성을 영구적으로 잠가버리는 락업 효과를 냅니다. 미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비트코인을 미래의 자산이 아닌 그저 오늘의 단타거리로만 취급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질 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끝났다, 재미없다며 던져버리고 국장으로, 부동산으로 혹은 그냥 현금으로 바꿔들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미국이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댐을 지어 비트코인을 영원히 가두는 동안 한국은 그 귀한 비트코인을 헐값의 해외로 기관으로 다 넘겨버린 꼴입니다. 더 뼈아픈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미국은 ETF와 옵션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심장으로 이식했습니다. 은퇴자의 연금 계좌, 기업의 유보금 계좌에 비트코인이 들어앉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반해 사이버머니 취급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 투자는 아직 막혀있고 현물 ETF는 논의조차 지지부진합니다. 시장을 받쳐줄 든든한 장기 보유 세력이 전무합니다.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인들의 단기 자금만 득실거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국발 공급 충격이 오면 한국 시장은 완충지대 없이 그 충격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은 안 들어오는데 안에서 살 사람은 폭증하고 정작 팔아줄 듬직한 기관은 없는 시장. 결국 우리끼리 남은 찌꺼기 물량을 두고 피 튀기는 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1비트코인이 2억 원을 넘어 3억 원을 갈 때 미국인들은 연금 계좌 불어나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그제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세금을 내고 그들의 물량을 받아주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봅시다. 전 국민이 비트코인을 산다? 그런 허황된 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백만장자 130만 명이 다 산다? 그것도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 과거에 비트코인 거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앱을 지운 휴면 대기자 그리고 기존 거래자 중 추가 매수를 노리는 사람 등 딱 500만 명만 돌아온다고 가정합시다. 뉴스에서 비트코인 2억 돌파, 사상 최고가 경신 속보가 뜨면 가장 먼저 반응할 사람들입니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의 유동성 추정치 23만 6천 개, 이 500만 명이 이 물량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1인당 0.047이 BTC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겨우 500만 원? 나는 1억 원어치 살 건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1억 원어치를 사려면 19명은 0.001개도 못 가지고 탈락해야 합니다. 이 경쟁은 이미 부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옆자리의 김대리,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같은 평범한 복귀 유저들끼리만 경쟁해도 온전한 0.1개를 손에 쥐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0.1개만 있어도 상위 10% 안에 드는 고래 취급을 받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들끼리의 경쟁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게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법인 투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9년간 막아왔던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곧 가이드라인 확정과 함께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자본금의 5%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의 자본금이 약 27조 원입니다. 이 중 5%인 1조 3천억 원만 비트코인으로 바꾼다고 쳐봅시다. 현재 가격으로 단순 계산해도 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단 하나의 기업이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1%만 움직여도 국내 거래소의 매도 물량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살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개인 500만 명에 현금 두둑한 대기업까지 가세합니다. 그런데 팔 물건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은 안 넘어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가격의 왜곡입니다. 해외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인데 업비트에서는 2억 원, 2억 5천만 원을 주어야 사는 날이 옵니다. 지금 사면 제값 주고 사지만 나중에 사면 수천만 원의 무지와 공포의 세금, 즉 김치 프리미엄을 내야 합니다. 2017년, 2021년의 김프가 개미들의 광기였다면 2026년의 김프는 구조적 결핍이 만드는 재앙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0.1개, 아니 0.05개라도 있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몰려올 500만 명의 경쟁자보다 그리고 뒤늦게 진입할 거대 기업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디지털 빗장이 걸린 지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남들이 앱 다운로드 안 되네? 왜 이렇게 비싸? 하고 당황할 때 여러분은 이미 확보한 자산을 보며 그 혼란을 느긋하게 즐기셔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위기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은 어제부로 닫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 안쪽에서의 쟁탈전뿐입니다. 0.047개. 이 숫자가 어쩌면 여러분의 불을 지켜줄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거래소를 켜고 확인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이 부의 추월 차선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